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랑 이제 올해 해야 될 일은 시험에 합격하는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이죠. 저는 민법을 담당하고요. 제 이름은 최희대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공부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하면서 계속 각각 다 볼 거고,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내일 중개사법 시간이죠. 네, 황 쌤이 잘 해주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민법이 1차 과목이다 이런 건 아시죠? 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담당하는 민법은 1차 과목이고, 강의 계획서 받으셨죠? 예.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나눠드린 거예요. 예, 이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하다 보면 진도보다 빨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좀 늦어져요. 그래서 9주까지 잡혀 있고, 9주 마지막에 비고란에 보면, 오후에 보강 예정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진도가 끝나면 보강은 없는데, 이러다 보면 한 2-3시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은 거기 첫 번째 별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본 강의 계획서는 예상 진도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임대차량 특별법이 남는데, 특별법은 매 과정 할 수 있는 진도가 안 되기 때문에 3-4월 과정이랑 합쳐서 한번 일요일 날 잡아서 별도 보강을 할 거예요. 그때 보강하면 10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보강. 제가 1월 달부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할 거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예습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습은 처음 하시는 거니까 어느 게 중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1, 12월 달에 수업할 때는 복습은 안 하셔도 그냥 수업에 참가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1월 달부터는 달라요. 기본서가 나왔고 1월 달부터는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입문 과정에서는 특별한 교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1월 달부터는 중요한 부분이면 제가 줄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별표 3개 하세요, 2개 하세요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럼 복습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보신다기보다는 일단 한 바퀴 돌 때는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번에 나와요. 복습 시에 세부적인 내용에 매달리지 마시라고 돼 있고, 3번에 보시면 앞에서 공부하다 보면 처음 보는 용어가 있는데 크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복습하실 때 그냥 넘어가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앞에서 대충 다뤘던 게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은 이렇게 순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편의상 총칙부터 시작해서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어디서 시작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 요게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멈추시고 고민하시고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민법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까지는 모르는 게 나온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뒤에 가면 나오겠지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민법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좀 더 수월해지니까 너무 쓸데없는 고민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해 두 번째 날에 모여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시험을 위해 모인 자리죠.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탐구나 이런 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례가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하면 판례가 이런 입장이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는 거지, 판례가 왜 이런 입장일까를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하실 때도 가끔 보면 수험상의 질문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꼬아보아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간만 많이 투자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합격하실 때까지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성격이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야. 그런 분들은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시험을 볼 때까지는. 이제 시험에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는 얼마든지 학문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모인 건
앞으로 298일 후에 있을 시험을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뭐 첫날 소개는 이게 답니다.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갈 텐데,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부터 보고 갈게요. 우리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민법은 총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권법이 있습니다.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처음 하셔가지고 우리 시험 과목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입문과정 1회차만 좀 잠깐 보세요. 앞에 오리엔테이션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강의 시작하면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1월 달에 처음 시작했는데 11월, 12월 강의는 그거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물론 들어두시면 좋죠. 그런데 1월 달에 시작하셨으면 1월 강의부터 열심히 하셔도 돼요. 11, 12월 강의들을 같이 따라가려면 오히려 1, 2월 강의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는 1월 강의도 거의 처음인 것처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도 많이 할 테니까 뭐 굳이 11월 강의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1월 강의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5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칙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 민법에 공통적인 기본 이론을 담아둔 것을 총칙이다라고 불러요. 공통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는데, 수학 보면 ax 더하기 bx는 y다. 이렇게 할 때 인수분해하면 x를 앞으로 빼고 a 플러스 b는 y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요게 민법이라면 요 x가 바로 뭐냐면 총칙이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건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총칙이 제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장 공통적인 추상적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는데 이거 둘을 합쳐서 제3법이라고 불러요. 제3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이제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 글자 따서 친상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시간에 좀 이해하셔야 될 개념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를 말하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고요. 그럼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객체가 다른 거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거고 채권은 어떤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실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대표적인 물권 뭐 있을까요? 그렇죠. 전부 다 오늘 처음 시작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물권, 예를 들어 소유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이 주택, 목적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실현할 수 있어요. 지배성이 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채권이라는 건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 있다라는 말을 쓰죠.